안녕하세요. 루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다주택자 중과세와 관련해서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 20% 중과받는 건 잘들 아실 텐데, 일단은 중과 판단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저의 그 사례뿐만 아니라 안수남 세무사님, 저희 업계에서 유명하신 세무사님 사례라든가 아니면 기타 저자의 사례까지 총 망라를 했습니다. 망라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혹시 본인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자가 점검 차원에서 나중에 매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님들한테 판단을 좀 부탁하셔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자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좀 상식적으로 좀 보시라고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중과대상 따질 때는요, 1단계가 개수입니다. 개수. 내 집이 도대체 몇 개냐? 중과대상. 그냥 내가 10채 갖고 있다고 해서 10채가 다 중과대상 주택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10채가 있더라도 이 개수, 중과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주택의 개수는요, 일단은 가치가 있는 집만 이 개수를 따집니다. 가치가 있는 집. 이거는 조정지역과 관계가 없습니다. 가치가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를 어떻게 따지냐? 일단은 법에서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집은 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집은 다 가치가 있어요. 모든 주택이 다 중과대상 주택 수예요. 개수로 봐요. 개수. 그 다음에 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든 아니든 끝에가 군, 면으로 끝나거나 기타 시적으로 된 데 있죠. 뭐 천안시, 아산시, 뭐 당진시 이런 식으로 이런 데들은 기준시가가 3억 원이 넘는 주택만 중과대상 주택수로 본다고 합니다. 즉 이런 군읍면이나 기타 시적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 3억이란 얘기는 뭐예요? 시세가 4억 되죠? 5억 정도?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수도권 밖인데 시세가 한 4억 된다, 5억 된다, 뭐 이러면은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개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10채가 있는데 가치가 있는 집 개수를 구했더니 5채예요. 5채. 그러면 3주택 이상이네. 그러면 이제 20% 중과를 때려야 되겠구나. 5채 니들 팔 때 하고 이제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봤더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집이 5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팔 때 때리려고 봤더니 아이고 대전은 조정지역이 아니네. 그럼 중과가 아니구나. 그리고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집이 5채가 있는데 때리려고 봤더니 아이고 너 임대사업자 냈냐? 그 다음에 수도권에 집이 있어서 때리려고 봤더니 아이고 너 상속받은 지 5년 안 됐냐? 그럼 중과 안 때릴게. 너 세종시에 집이 있는데 아유 너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이냐?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들은 농특세 20%만 내는데요. 누진세율이 20% 그러니까 나온 세금의 20%를 내면 되는데 이거를 뭐 중과 대상으로 20% 아니면 10% 때려놓고 감면 20%만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면 대상인데 어차피 감면의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과를 안 때립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일단은 개수를 구하고 나서 그것들을 때리려고 할 때 중과를 안 하는 규정들이 이렇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할 거는 우리가 장기 임대사업자 낸 것들은 중과 대상은 아닌데 9.13 대책 때 바뀌었죠? 뭐라고요? 9.13 대책 때 9.13 이후 취득해가지고 임대사업 등록하는 거는 중과세 대상이죠. 임대사업자를 내도 이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중과 대상 주택 개수를 구했는데 2채예요. 2채. 서울에 2채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때리려고 봤더니 아이고 1억도 안 되네. 그러면 너 그냥 10% 중과 안 할게. 근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내에 있는 정비구역 내 주택이냐? 그럼 금액과 관계없이 중과를 10% 때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혼인학과일로부터 5년 이내, 동거봉양학과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이거 얼핏 보면 비과세 규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중과 따지는데 비과세 규정이 들어오면 안 되죠. 요거는 비과세 내용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 안 한 그런 주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주택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주택인 경우도 중과 안 하겠다. 이제 이런 10% 중과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서울에 집이 있고 수도권 밖에 이런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게 기준시가 3억짜리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서 1년 거주하다가 사유가 해소됐어요. 즉 근무상 형편으로 세종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그 발령 났을 때로부터 3년 안에만 팔면, 즉 그 사유가 해소, 즉 서울로 다시 복귀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팔면 세종시니까 조정지역이니까 중과 안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개수 먼저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가치 있는 집,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다 가치가 있다. 모든 주택. 끝에가 군, 읍, 면으로 끝나거나 시지역은 기준 시가 3억이 넘는 것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요 개수 구하고 나서 이제 20%든 10%든 때리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아, 조정지역 아니냐? 그러면 중과 안 때리겠다. 아, 요 장기 임대사업자 됐냐? 중과 안 하겠다. 상속받았냐? 감면 대상이냐?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냐? 중과 안 하겠다. 요 1억 원 이하는 2주택인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업계에서 유명하신 안수남 세무사님의 그 책에 있는 그 사례들을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청주에 집이 두 채가 있고요. 청주시에 집이 두 채가 있고, 세종시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개수부터 구하라. 개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모든 주택이고, 구는면 기타 시지역은 3억이 넘는 것만 이랬죠? 그러면 청주시는 뭘로 따져야 돼요? 청주시는 기타 시지역이니까 기준시가 3억 넘는 것만, 즉 B, 중과대상 주택수 B 하나. 세종은 다 같이 있다고 그랬죠? CD, 총 몇 채예요? 중과대상 주택수는 세 채죠, 세 채. 그러면 세 채 중에 어떤 걸 팔아도 다 중과냐? 아니죠? 청주 B 팔면은 중과 아니죠. 왜? 청주는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즉 C 또는 D를 팔 때만 20% 중과를 매기겠다. 그죠? 청주 거 팔 때는 개수로는 들어갔지만 중과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개수로는 가치 있는 집으로는 들어갔지만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는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과천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시, 경기도인데 끝에가 면으로 끝나네요. 포승면. 그 다음에 천안시, 광주, 광역시. 한번 보죠. 이 수도권, 과천 수도권이죠. 하나. 그 다음에 구는면 지역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억이 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중과대상 주택수를 안 보고요. 천안시, 이것도 3억이 넘어야 되죠? 이것도 안 보고. 광주, 광역시는 금액과 관계없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과대상 2주택자, 즉 A와 D 2주택자고, A와 D 니들 둘 중에 하나 팔면 10% 중과를 해야 되는데 D는 아니라 이거죠. 광주광역시는. 왜? 광주광역시는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조정지역으로 다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과천만 10% 중과고, 광주광역시는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 아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과천, 남양주시 진저브, 읍면으로 끝나네요. 군읍면. 그 다음에 천안시, 대전광역시. 그럼 한번 계속 따져보죠. 과천 수도권 하나, 읍은 기준시가 3억이 넘는 것만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천안시, 기준시가 3억이 넘네요. 그러면 AC, 그 다음에 광역시는 다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과대상 3주택자지만 과천만 20% 중과라는 거죠. 왜 천안은 왜 아니에요? 천안 조정지역 아니고요. 대전도 조정지역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대전도 조정지역으로 또 묶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기 사례가 또 틀려지겠죠. 남양주시는 조정지역은 조정지역인데 이게 기준시가가 지금 그 2억이 즉 3억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수도 안 들어갔고 중과도 아닌데요. 요게 만약에 기준시가가 3억이 넘으면 중과대상 주택수로도 들어가고, 요거 팔 때는 또 중과까지 맞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성남시 분당구. 이 한번 보죠. 수도권 서울. 그 다음에 대구는요,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로는 그 잡혀 있는데 조정지역은 아닌데, 대구는 어찌됐건 광역시잖아요. 광역시, 즉 가치 있다. 부산 광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가치 있다. 성남, 그죠? 여기도 수도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 대구, 부산, 성남 다 가치 있는 집이다. 4주택자다. 그럼 20% 중과인데 뭐만 중과냐 이거죠. 서울 팔 때 중과 맞을 수 있고요.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중과 맞을 수 있고요. 성남시 분당구 조정지역이니까 그 20% 중과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구 수성구는요, 투기 과열지구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구 수성구 팔 때는 그 중과세는 아니다. 이것도 좀 참고로 알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거죠.
서울 강남구, 그 다음에 광명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 있네요. 입주권. 그 다음에 부산 그 해운대구 있고요. 구미시는 일반 시지역이죠. 그러면은 수도권 주택수로 들어가죠. 여기 중과대상 주택수. 광명 입주권도 일단은 주택수로는 보죠.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 그래서 이것도 주택수로 들어가고요. 수도권. 그 다음에 부산 여기도 광역시 그 가치 있는 집. 그래서 이것도 주택수로 들어가고요. 구미시니까 요거는 기준시가 3억이 넘어야지만 주택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중과대상 주택수는 A, B, C인데 서울 조정지역이고 부산 조정지역이라 A씨는 중간데 요 조합원 입주권은요 이거는 주택수로는 들어가지만 정작 이거 팔 때는 이거는 부동산 권리잖아요. 권리는 중과가 없습니다. 권리 요거는 중과 없어요. 그래서 그 서울과 부산만 그 뭐죠? 중과 20% 중과 대상이라는 거. 구미는 뭐 당연히 조정적도 아니니까 이건 뭐 중과 아닐 거고요. 그래서 안수남 세무사님 사례 요거 5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동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저희 이제 양도세 이런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요분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분은 이제 이렇게 서울 하나, 성남 하나, 천안 하나. 근데 천안은 기준시가, 천안시 기준시가 3억 이하네요. 가치가 없네요. 즉 서울, 성남, 그죠? 수도권, 그죠? 그래서 가치 있는 집은 중과대상 그 2주택자. 그래서 A 또는 B를 팔 때만 10% 중과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천에 2개가 있고요. 인천시 강화군. 군은 제가 뭐라고 했죠? 기준시가 3억 넘는 것만 중과대상 주택수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도권 과천 A, B만 중과대상 2주택자로 봐서 과천 A 또는 B 팔 때만 10% 중과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2개 있고 문산읍, 파주시 문산읍이네요. 기준시가 3억 이하네요. 이건 가치 없네요. 그래서 중과대상 2주택자고 서울 A, B 팔 때만 A 또는 B 팔 때만 10%고요. 여기는 부산 해운대구 A, 해운대구 B, 김해시인데 3억이 초과네요. 아유 이거 가치가 있네요. 그죠? 김해시인데 3억이 초과니까. 즉 중과대상 3주택자고 부산 거만 중과겠죠. 왜? 김해시는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서울 A가 있고 서울 B가 있는데 즉 중과대상 2주택자는 맞는데 이 B가 뭐예요? 기준시가 1억 안되네. 아예 그럼 중과 아니네가 아니라 가만 봤더니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느 거 둘 중에 어느 걸 팔아도 먼저 팔아도 10% 중과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6번은 이거죠. 네,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직장 발령으로 그 세종시로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2년 거주하고 나서요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했어요. 복귀할 때 일단은 중간 서울, 세종 다 세종이니까 다 그 가치 있는 집이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가치 있는 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과대상 2주택자인데 A를 팔 때는 10% 중과지만 B를 팔 때는 중과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사례 배웠었죠.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수도권 밖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짜리를 취득하고 거기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팔면 중과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종시 B 팔 때는 중과가 아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제가 만든 사례인데요. 이렇습니다. 세종에 A, B 두 채가 있고 분당에 C, D 세 채가 있는데 요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요건에 맞는 등록이고 913 이전에 취득하고선 등록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뭐예요? 이제 가치 있는 집이 몇 채예요? 일단 가치 있는 집이 세종에 2개, 그 다음에 그 수도권 CD에서 총 5채죠? 그러면은 일단 20% 중과 대상이죠? 근데 중과를 때리려고 봤더니 CD는 임대사업을 냈어요. 임대사업을 내서 A, B만 그러면 중과구나. 20% 중과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임대사업자 냈으니까 니는 중과 제외구나. 그래서 얘들은 아예 집수에도 빼버리고 중과대상 2주택자네 10%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과대상 주택 개수는 아까 말씀드린 가치 있는 집 개수로만 따지는 거예요. 세종에 있는 거 가치 있다. 수도권에 있는 거 가치 있다. 그 다음에 그 광역시에 있는 거 가치 있다. 그걸로만 개수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역시 광역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세종에 2채가 있고 그럼 일단은 제가 광역시 가치 있다.
세종시도 가치가 있다. 즉 중과대상 3주택자죠. 그런데 이제 막상 떼려고 봤더니 대전은 조정지역 아니고 세종 B시도 임대사업자를 냈네요. 9.13 이전에 취득한 걸로 해서. 그래서 중과 하나도 없다. 중과대상 3주택자지만 중과 하나도 없다 이거고요. 서울 세종 당진시네요. 기준시가가 3억 이하니까 이건 가치 없다. 그러면 서울 세종 가치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제 2주택 중과대상 2주택자인데 막상 때리려고 봤더니 그 세종 B는 조특법상 그 감면대상 주택이에요. 그래서 세종 B는 중과 없다. 서울 것만 너만 10% 중과 맞아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종 가치 있죠. 분당 가치 있죠. 군은 3억이 넘는 것만 가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너는 이제 빠지고 2주택자죠. 2주택자인데 저희가 아까 2주택일 때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짜리 뭐라고 그랬어요? 10% 중과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종만 중과 있다. 그 다음에 세종 가치 있고 분당 가치 있고 당진시인데 3억이 넘네요. 아이고 너도 가치 있구나. 그러면 중과대상 3주택자고 이제 20%를 때려야 되는데 세종 먼저 팔면 맞고요. 분당 팔아도 어때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니까 요거는 그 중과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주택일 경우만 기준시가 1억만 따지는 거죠. 지금 몇 주택이에요? 3주택이잖아요. 3주택. 그죠? 3주택이기 때문에 B 먼저 팔면 20% 중과 맞습니다. 요거 그 4번이랑 5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2주택자였기 때문에 B는 중과를 안 맞는 거고요. 이거는 3주택자였기 때문에 B 1억 원 이하지만 중과 대상이에요. 네, 6번 세종 가치 있다. 수도권 평택시 가치 있다. 광역시 가치 있다. 3주택이네요. 3주택인데 평택 조정지역 아니고요. 대전광역시 조정지역 아니니까 세종 너만 20% 두드려 맞아라. 요렇게 사례를 토탈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개수를 먼저 구하는 거고요. 개수. 이 개수는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가치 있는 집으로 보시면 돼요. 수도권 가치 있다. 광역시 가치 있다. 세종시 가치 있는 집이다. 근데 구는면 기타 시지역은 3억이 넘는 것만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개수를 일단 구해서 이게 2주택이냐? 그럼 10% 때릴 준비하고 3주택 이상이냐? 그럼 20% 때릴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런 것들이 해당되면은 중과 안 하겠다 이겁니다. 예. 이제 물론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집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본인과 해당되는 게 있는지 먼저 보셔서 자가점검 차원에서 좀 이런 내용을 기록했고요. 반드시 매매를 하기 전에는 그 세무사님들 꼭 두세 분한테 꼭 여쭤보시고 그 공통 분모를 얻은 다음에 매매하시기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